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성우 65세 퇴직교사입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왔던 제가 경험한 아찔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 미영이가 데려온 남자친구 강준우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30대 중반의 준우는 단정한 외모에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IT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어요. 아버님, 미영이가 아버님께서 교육자 셨다고 해서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많이 담당하거든요. 너무나 완벽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28세 딸 미영은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평소 연애에 관심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결혼을 언급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가 내년에 독일 프로젝트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해요. 함께 가고 싶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준우가 독일 정착을 위해 아버님의 퇴직금을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날 밤 준우가 남긴 명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이너베이션 컨설팅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쌓은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에게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다음 날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남긴 명함을 다시 살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인쇄 상태도 어정쩡하고 회사 로고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보니 허름한 원룸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글로벌 이너베이션 컨설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그런 회사는 처음 듣는다고 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저는 컴퓨터에 능한 조카 현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준우와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여러 사이트에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촌 이거 봐요. 여기서는 박민수라는 부동산 전문가로, 저기서는 김태연이라는 금융 컨설턴트로 나와 있어요. 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같은 사진 하지만 다른 이름들. 명백한 사기꾼의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내 딸이 이런 위험한 남자와 사귀고 있다니. 하지만 섣불리 미영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딸이 제 말을 믿을 리 없었고 오히려 부녀관계만 악화될 게 분명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준호 오빠가 독일 어학원 등록금이 필요하대. 제가 모은 돈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미 사기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미영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기에 퇴직 후에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제자 박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이는 현재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전형적인 결혼 사기 수법이네요. 특히 고학력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편 저는 직접 준우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과 만나는 카페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지켜보기도 하고
준우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파악했어요. 65세 노인이 탐정 놀이를 하고 있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준우가 미영이 아닌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준우가 그녀에게도 전혀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몰래 녹음한 대화를 들어보니 준우는 그 여성에게 해외 의료기기 사업 투자 기회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의 조사 결과도 제 의심을 뒷받침했습니다. 선생님, 그 남자 실명은 정민철이에요. 이미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상습범입니다. 하지만 매번 증거 부족으로 기소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이 위험한 사기꾼으로부터 딸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정민철을 현행범으로 잡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투자 의사를 밝혀 그를 유인한 후 계약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었어요.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에게는 딸의 행복을 위해 준우를 도와주고 싶다며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준우에게는 직접 연락해 퇴직금 3억 원을 모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투자로 미영이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준우는 예상대로 거액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저를 강남의 한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글로벌 펀드 본사라고 주장하는 그곳에서 만난 대표는 준우의 공범으로 그럴듯한 투자 설명서를 펼쳐 보이며 연 50%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성호 선생님, 독일 바이오 기업 투자는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기회입니다. 정부 보증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척하면서 은행에서 공증을 받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준우와 공범들이 잠시 망설였지만 3억이라는 거액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D-데이가 왔습니다. 약속된 은행 VIP룸에는 수진이와 동료 형사들이 은행 직원으로 위장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서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펜을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철, 당신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진이의 외침과 함께 형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침내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정민철과 그의 공범들은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20여 명의 추가 피해자들이 발견되었고 총 피해 규모는 15억 원에 달했어요. 저희가 막지 못했다면 더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미영이는 진실을 알고 처음에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딸의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이는 제 행동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인생을 완전히 망쳤을 거예요. 아빠의 사랑과 지혜가 저를 구해준 거네요. 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 인사를 들으며 저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경찰서와 협력하여 사기 예방 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에요. 30년간 쌓은 교육 경험과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실전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변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기꾼들은 바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악용합니다. 매주 진행되는 교육 현장에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려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는 더 많은 가정을 보호하는 사회적 사명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미영이도 제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심리학 전공 지식을 활용한 사기 피해 예방 연구에 매진하고 있어요. 퇴직 후 무료했던 일상이 이제는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으로 변화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 세상을 지켜나가자.